자,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위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변호인 압수수색 이거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가끔씩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물건 수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적 증거를 배제하는 의뢰인, 변호인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한국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을 때는 예. 가끔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형사 변호인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으로 약정했던 사안과 관련해서 실제 대형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 것을 비롯해서 네. 적진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증을 교사하고 또 증거를 오염시켰다라는 그런 혐의가 있는데 네.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변호사가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네.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 압수수색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와도 연관이 있는 인연이 있는 것으로 네. 알려졌거든요. 어떤 인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던 변호사였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예. 또 2019년도에는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임명돼서 관련 활동을 한 전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은 이 해당 변호사가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짚어주신 대로 변호사는 이런 우호 증인을 증인으로 좀 준비를 할 때는 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 기록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공소유지에 필요한 기록이 증거 기록으로 편철돼 있으니까요. 네. 그럼 사실관계를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핵심의 요지는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그 날에 다른 회의에 갔다라고 증언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캘린더도 냈고 네. 그게 공소유지에 반한다고 바로 위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게 법원에서도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본인의 알고 있는 사실과 허위로 일부러 증언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때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 부분이 이제 적절치 네.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에 그러면 만약 위증 교사가 맞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어떤 처벌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사범은 정범에 정한형으로 처한다라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위증죄가 성립되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 선서하고 위증에 있는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은 그 교사에 있는 그 변호사님도 똑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데요. 네. 현재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지금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법정에서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예. 실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무상 어떻게 보면 형의 어떤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증거인멸 교사의 어떤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예. 단순히 어떤 형사 처벌뿐만 아니고 어떤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을 유지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진행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 가지 검찰이 이렇게 위증 교사를 네. 수사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명확한 증거 한마디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선 같은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와 같은 부분에 객관적 물증에 비춰갔을 때에 같은 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언홀딩스 판교 사무실에서 네. 돈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때 김용 네.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증언했던 사람의 어떤 물적인 어떤 동선과 완전히 배치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이것은 증거의 어떤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는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검찰이 이 재판을 김용 씨에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네.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변호사를 처벌하는 게 목표는 아닐 겁니다. 이 공소유지에 반하는 증거물이 제출됐다라고 해서 바로 위증죄로
수사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수사를 한다는 것,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예.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뭔가 위에서 윗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한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예. 등등의 어떤 사정, 정황들을 종합하는 일련의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이 되니까 그 원인이 사법 방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어서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예.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